2013 변호사 법률 상담 리포터 송다함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거래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정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주원 변호사님을 만나 건설과 부동산 분쟁에 관련해 법률적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소송 사건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선임하는 모든 사건에서 승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가 의뢰하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가 수임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모든 의뢰인과 교감을 통해서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청목의 이주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법무법인 청목과 변호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법무법인 청목은 2006년도경에 한 변호사님 5분 정도가 모여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법률 서비스하고 차별화되고 보다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그 자그마한 목표를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변호사 15분 정도가 모여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부동산, 건설 이런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44회에 합격하고 곧바로 변호사가 돼서 2006년도경부터 이 청목에 같이 합류해서 부동산과 건설 분야에 나름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케이스도 많이 하면서 의뢰인들과 같이 최상의 어떤 법률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소송과 분쟁에서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차이와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좋을 법률적 지식에 대해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한참 많이 바람 불다가 지금 요즘 약간 주춤한데 크게 뭐 두 가지 개념상으로는 학교나 도로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데를 다시 개발한다. 그럴 경우에는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학교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치 안 해가지고 다시 그런 것부터 다시 짓고 시작하는 것들 요거를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강북에 구도심에 많고 재건축은 강남에 이미 뭐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많이 있죠. 그죠? 그 재개발과 재건축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에 가입하실 때 주의할 점은 과연 이 사업성이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딱지를 구입하면은 그 자체로 2억, 3억 원의 프리미엄을 붓고 곧바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들이 사업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투여하는 자본에 대해서 나중에 수익이 생각만큼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조합원 권리를 이전해가지고 거래한다든지 새롭게 조합원에 가입될 때는 그 당해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이라든지 어떠한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고 변호사의 조력이라든지 주변의 그 상황들을 잘 판단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일명 깡통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세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깡통주택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깡통주택이라고 하면 그 아파트의 시세보다 선순위 대출금이라든지 근저당권의 합계액이 더 많거나 뭐 비슷하게 거진 그렇게 되는 주택을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깡통주택이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은 선순위 근저당권이라든지 다른 채권자들의 어떤 경매 신청으로 인해 가지고 경락대금이 충분하지 못했을 경우에 세입자가 자기의 전세 보증금을 다 확보하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 어떤 주택에 입주하는 세입자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얼마가 설정이 돼 있는지 또 이 아파트의 가격이 어느 정도고 만에 하나 경락이 돼 가지고 경락이
배당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계산을 해서 전세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요즘 신도시와 개발로 인해 보상을 둘러싸고 종중 분쟁이 적잖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종중이란 어떤 것이고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종중은 어느 가문의 손주 중에 뭐 훌륭한 어떤 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 밑으로 직계 후손들 중에 남자건 여자건 성년이 된 자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생존한 자들이죠. 이 성년이 된 자들이 모여서 이룬 집단을 종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종중은 자기가 들어가고 싶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나가고 싶다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후손이면은 누구나 이렇게 포섭된 것들이 종중이라고 합니다. 종중 관련해서 문제되는 법률적인 문제로 최근에 종중 토지 이런 지방의 종중 토지들이 개발이라든지 수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상금이 나왔을 때 이 보상금을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종중원들이 여자들이 왜 나는 안 나눠주냐 뭐 종손이 다 가져갔다 이렇게 해서 문제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중 토지 같은 경우에 명의신탁을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중 대표자라든지 종중원 뭐 몇 사람한테 이렇게 명의신탁을 해놓고 수십 년이 흐르다 보면은 그게 종중 토지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사람의 토지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이제 명의신탁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 토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그때 종중하고 이 명의신탁 받았던 사람들 간에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분쟁 양태가 있는데 이런 종중 관련된 분쟁은 공통적으로 기간이 오래되고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증빙 서류들이 거의 없습니다. 서로 믿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런 종중 관련 분쟁, 소송들을 대응할 때는 분쟁 초기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소송을 대응할 것인지 또 증거자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준비해서 뭐 올바르게 이제 대응을 해야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까지 변호사님께서 맡아오셨던 소송이나 분쟁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특별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예, 저희가 보통 하는 사안들은 법원에 나가서 소송을 하고 나가서 서면을 쓰고 뭐 이런 사건들이 대부분인데 저희가 최근에 했던 사안 중에 지역주택사업 조합장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뭐 이런 사건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해임총회 때 상대방이 뭐 대동한 어떤 용역업체들 이런 용역업체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변호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뭐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합원 총회를 할 때 조합원들이 정말로 막 이렇게 그 열띠게 뭐 이의 제기하는 것들을 변호사로서 이렇게 잘 조정을 해서 총회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그 결과로 기존 조합장들 계속 놔뒀더라면은 각 조합원들 한 240여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한 1억 원 이상씩 손해볼 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언을 해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상을 전략하거라든지 뭐 방어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 우리 청목에서도 상당한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끝으로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법무법인 청목과 저를 비롯해서 모든 변호사님들이 앞으로 자그마한 뭐 포부랄까 계획이라고 한다라면은 좋은 변호사가 되자 의뢰인들한테. 그럼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세 가지를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전문가들 마찬가지로 의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 마찬가지로 변호사들도 자기 분야에서 정확하고 고급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즉 저희들이 하는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법률적 지식과 어떤 정보들을 의뢰인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항상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좀 더 따뜻하고 친근한 법률적인 조력자가 되자. 뭐냐면 기존의 변호사님들이라든지 뭐 법률가들이 권위주의적이고 좀 딱딱한 어떤 이미지였다고 한다라면 저희들은 의뢰인들이 훨씬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고 저희들도 의뢰인들한테 훨씬 편하게 어떤 법률적 문제를 서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바는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때 제공하자. 아무리 훌륭한 법률적 솔루션이라고 하더라도 시기가 늦은 법률적 솔루션은 이미 사고가 다 쳐져 있는 마당에 뭐 실효성이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자문 단계에서부터 어떤 우회가 발생할 것들을 방지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우회가 발생하기 했다라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그 손해가 더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아마 노력했던, 의도하고자 했던 좋은 변호사가 되고 여러분들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쟁과 소송이 그렇겠지만 특히 건설과 부동산 분쟁만큼 조기에 간단한 조치 하나가 전체적인 결론을 좌지우지하는 분쟁은 없을 텐데요. 이처럼 사전 지식과 조치가 필요한 건설과 부동산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일찌감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청목의 이주원 변호사님이 건설과 부동산 분쟁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법률적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3 변호사 법률상담 리포터 송다함이었습니다.